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추천드리는 여성 검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산부인과에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검진들을 권유를 하죠. 이런 검진은 뭐가 좋고 이런 세트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도 모르는 정말 여러 가지 항목들이 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이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듣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검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산부인과에서는 어떤 검사를 꼭 하기를 권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좀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웬만하면 받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산부인과에 오셔서 가장 흔하게 하는 검사는 자궁경부 암검진일 거예요. 자궁경부암 검사는 매 2년마다 국가검진으로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죠.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들은 짝수년도 출생이면 짝수년도에, 홀수년도 출생이면 홀수년도에 무료 검진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오시면 저는 암검사만 할 건데요, 무료 검진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이 검사에 암이 있다고 판단해내는 정도가 높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거를 민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암이 있는 환자를 암이 있다고 진단해줄 확률, 그게 50%에서 6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왜 하냐?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50%에서 60%의 확률이지만 이 검사를 매년 반복을 했을 때 쌓아나가면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 발견할 수 있겠다 하는 게 검사의 취지예요. 저는 자궁경부암 검사는 웬만하면 검진센터가 아닌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받으실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무료 검진보다는 그거보다 좀 더 정확도가 있는 검사가 있어요. 액상세포진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검사를 받으실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 암검진으로 하는 검사가 세포 도말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궁경부 쪽을 솔로 살살 긁어요. 긁어서 거기서 채취해낸 세포를 슬라이드에 이렇게 도말을 합니다.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코올로 고정하고 덮어서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병리 검사를 통해서 채취한 세포 안에서 문제되는 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채취할 때에 충분히 채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도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고정을 잘 시켜서 찌그러지거나 세포가 판독에 문제 있는 거 없이 그렇게 잘 되게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액상세포진 검사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방식은요, 이거랑은 좀 달라요. 자궁경부 세포를 긁어서 채취하는 거는 똑같아요. 표면을 이렇게 삭삭삭 긁어요. 그리고 약간 물처럼 되어 있는 통에 이거를 씻어냅니다. 그러면 솔에 붙어 있던 세포들이 다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이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요, 슬라이드를 펴서 도말을 해서 고정을 해서 보는 것보다 좀 더 온전한 세포를 볼 수가 있고요. 충분한 세포를 확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완벽한 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도가 70%에서 높게는 90%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민감도가 세포 도말 검사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왕 내가 산부인과 암검사를 하러 산부인과 병원에 갔다라고 한다면, 물론 무료라서 좀 좋은 부분은 있죠. 그렇지만 액상세포 도말 검사를 하셨을 경우 좀 더 높은 민감도로 검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이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HPV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죠. 자궁경부암이라는 거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미미하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의 90% 이상은 HPV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HPV가 있는지 없는지, 고위험군이 있는지,
그리고 고위험군 중에서도 16번, 18번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이제 면밀하게 계속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성생활을 하는 모든 여성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바이러스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구성은 계속해서 변화를 합니다. 한 번 붙어서 계속 안 떨어지고 남아있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언제는 나왔다가 언제는 나오지 않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바이러스의 존재는 자궁경부 세포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암이나 암 전 단계의 병변들이 있거든요. 그런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는 세포 변형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발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자궁세포 도말 검사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는 1차 검사로 오히려 HPV 검사를 권유를 합니다. HPV가 나타나지 않는 분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세포에 정말 이상이 생겨서 암으로 가기 전에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HPV라는 바이러스를 먼저 발견을 했다면 이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이 환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관찰과 케어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바이러스 검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외래에 오셨을 때 바이러스 검사도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검사는 왜 해야 되나요? 라고 되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의 이런 낮은 민감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굉장히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저도 검진을 하면 꼭 같이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권유를 드리고 또 산부인과에 오시게 되면 그냥 우리가 검진센터에서 검사를 하면 자궁경부 암 검사만 해요. 그거 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궁경부를 특수한 약물을 뿌려서 보는 검사가 있어요. 이걸 확대해서 카메라로 당겨서 이렇게 보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실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포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아도 뭔가 찝찝한 자궁경부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약물을 뿌려서 보면 정말 변성이 일어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변성의 부분에 빨리 조직 검사를 해보면 암 검사에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이 특정 병변에 대한 조직 검사에서는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암병변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확대경 검사도 저는 루틴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검사거든요.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조직 검사 같은 건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빠른 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민감도 때문에 50%는 문제가 있을 때 발견이 되고 50%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발견이 안 된 사람들 중에 겉으로 이미 문제가 나타나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자궁경부 확대경을 통해서 많이 진단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경부 암에 대한 검사 말씀을 드리면 액상세포 검사, 그리고 HPV 검사, 그리고 자궁경부 확대경 검사 요렇게를 저는 세트로 보고 있고요. 같이 검사를 했을 때 그래도 진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되나요? 하시는데 산부인과는 그것만 보는 과가 아니죠. 자궁도 봐야 되고 난소도 봐야 되고 자궁경부암 검사만 하시고 저는 혹이 있나요 없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초음파를 봐야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말 그대로 자궁경부 입구만 보는 거예요. 문만 보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의 형태는 어떤지, 크기는 어떤지, 혹이 있는지 없는지, 혹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지, 내막 두께는 어떤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궁 근종이라든지 성근증이라든지 생리양이 많을지 적을지, 생리통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가 초음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궁에 대한 초음파를 보고요. 볼 때 난소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난소에도 난포가 잘 보이는지, 난소의 크기는 괜찮은지, 그리고 배란이 됐는지 안 됐는지, 혹은 혹이 생겨 있는지, 혹 크기는 어떤지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초음파 검사예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까지 보셔야 자궁과 난소에 대한 검진이 완료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난소에 혹이 있다.
그런데 이게 좀 긴가민가하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좀 의심되는 혹이다 라고 한다면, 혹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데 단순 물혹은 아니라서 이거에 대해서 암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난소암 피검사까지 합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난소암에 대한 검사를 주르륵 하는 거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문제가 있었을 때 검사를 하거나 혹은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데 대한 염려가 많으신 분들이 검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루틴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방도 검진을 많이 하시죠. 유방 촬영만 국가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방 검진을 해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치밀 유방이라고만 나옵니다. 치밀 유방이라는 거는 유방 안에 지방 조직과 유선 조직이 섞여 있어요. 유선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젖을 만들고 그거를 운반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 전체 조직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유선 조직에 비해서 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방을 찍어봤을 때는 아는 지방 속에 유선이 뭐 조금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보기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선 조직이 훨씬 많고 지방 조직은 별로 없어요. 그럼 이거를 사진으로 찍게 되면요, 하얗게 보여요. 우리가 이제 하얀 걸 보려고 찾으려고 이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정상적인 부분도 다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딱 명확하게 감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당신은 치밀 유방이니까 초음파 검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권유가 나와요. 근데 이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내가 정상적인 그냥 대한민국 평균의 유방을 가진 여성이다 라고 했을 때는 검사하시면 대부분 치밀 유방이 나오고요, 초음파 검사를 권유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음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암 검진을 하실 때 유방 촬영만 누르는 거 그것만 하지 마시고 초음파도 함께 검사를 하시기를 권해요. 같이 하시는 게 효율적이죠. 그리고 초음파에서 촬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혹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방의 섬유선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방에 생기는 가장 흔한 양성 혹이거든요. 만져져서 오시는 경우에 대부분이 섬유선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유방 촬영에서 발견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셔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유방 촬영에서 발견되기 전에 굉장히 작은 형태의 혹이라든지 암도 굉장히 작을 때는 촬영에서 아직 안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촬영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촬영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유방이 작으신 분들은 유선이 끝나는 부분까지 촬영이 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초음파를 보셔서 좀 사각지대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유방 촬영을 매년 하시던 분이 유방암이 꽤 진행이 돼서 발견이 된 경우를 봤는데요. 정말 유방 촬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 부분에 암이 생긴 거예요. 흔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신다 했을 때는 유방 촬영과 초음파를 같이 커버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저는 초음파만 볼래요, 누르고 이러면 아픈데 받지 않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초음파로 볼 수 있는 정보와 이 유방 촬영으로 볼 수 있는 정보가 달라요. 엑스레이에서만 잘 보이는, 촬영에서만 잘 보이는 그런 병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에서도 보이고 촬영에서도 보이고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촬영에서만 보이고 초음파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초기 암병변, 그리고 석회화를 형성하는 그런 암, 이런 경우는 덩어리 져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유방 촬영에서는 비교적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암을 진단하는 데는 촬영이 훨씬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치밀 유방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뚫고 나오는 석회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 하시는 것보다는 이왕 검사를 하러 가셨으면 두 가지 함께 검사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않는 검사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검진센터에서 보통 검진을 해오시면 정말 많은 세트를 검사를 해서 오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산부인과 가보세요, 유방외과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만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이 검사는 왜 했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받지 않는 검사는 별 근거가 없는 튜머 마커입니다. 이제 암 표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암이 있을 때 수치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특이적으로 그 암을 의미를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검사 중에서 CA125라는 검사가 있거든요. CA125 이 검사는 난소암에서 올라가는 수치예요.
난소암이 있으면 뭐 2,000, 3,000 이렇게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올라가도 환자들은 암 수치에 이상이 생겼다라면서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자궁 근종만 있어도 이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자궁 성근증이 있는 분들 늘 높게 나와요. 그런데 암처럼 몇 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정상 범위보다 좀 높게 70, 80 이렇게 나온다든지 계속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항상 높게 나와요. 이 난소암에 대한 수치만 있는 게 아니라 폐암에 대한, 간암에 대한 거 다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검사들을 검진센터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검사들을 하는 거는 스크리닝의 의미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검사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CT 찍는 거. CT도 찍고 MRI도 찍고 별 이유 없이 찍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검진 세트에, VIP 세트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찍으면 손해. 그래서 찍으시는데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대부분의 병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일부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CT가 좀 더 정확하다라고 했을 때는 CT를 찍으러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가벼운 검사로 스크리닝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CT를 찍으러 가시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초음파를 봤을 때 간에 조그만 혹이 있어요. 그래서 CT를 찍어보라는 그런 권유를 받았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기침을 너무 오래 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좀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펫CT를 찍어보라고 권유를 받았어요. CT라고 해서 전체를 다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찍는 게 더 좋죠. CT는 X선에 대한 노출이 있습니다. 초음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검사는 X선에 대한 노출이나 뭐 비용적인 면도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CT보다는 기본적인 초음파라든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CT나 MRI를 진행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굉장히 많고 나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뭐 전체 다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의미 없는 항목들을 다 집어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떤 검진을 하고자 하셨을 때는 세트 다 하시는 것보다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전문의랑 좀 상의를 하셔서 어떤 검사가 유용하냐, 나에게는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시고 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검진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산부인과 오셨을 때는 해야 되는 검진은 정해져 있어요. 유방은 초음파랑 촬영 같이 하세요. 그리고 다른 검진에 대해서는 또 내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전문의 선생님들의 권유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